게이트 사태로 멸망하는 지구에서 무한회귀 능력을 보유한 주인공이 회귀를 반복하며 죽고 또 죽어가며 멸망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해 1000번이 넘는 회귀 끝에 마침내 포기해버린 이야기. 회귀 중간부터 완전 기억 능력을 얻어 1000번이 넘는 회귀 속 이야기들을 썰을 풀듯 하나씩 적어내려가는 회고로 오늘 리뷰할 소설은 무한회귀자인데 썰푼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35화까지 보았습니다. 명작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난 6년간 소설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명작이란 단어를 사용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세계관이 개성있고 자잘한 설정들이 탄탄한지, 등장인물들 성격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단순히 똑똑하다, 멍청하다를 넘어서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현실적으로 반응하는지, 스토리에서 떡밥과 빌드업이 얼마나 치밀하고 개연성이 탄탄한지,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정한 명작의 기준에 따르면 이 소설은 단언컨대 명작이 맞습니다. 애매한 요소라면 아직 완결작이 아니란 것뿐이죠. 우선 본격적으로 소설을 뜯어보기 전 호불호 요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설은 앞에서 말했듯 1000번이 넘는 회귀 속에서 주인공이 겪은 일들을 회고록 방식으로 진행하는 소설이죠. 에피소드마다 시간대가 변하고 주요 등장인물들도 변합니다. 주인공은 똑같지만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조연이 사실상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주인공이 조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사 옴니버스물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옴니버스물은 언제나 호불호 갈리는 장르이지요. 거기에 회고록이란 방식 역시 당연히 호불호 요소입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나와도 결국 그 회차 주인공은 엔딩을 보는데 실패했고 다음 회차가 이어진다고 1화에서 오피셜로 스포가 나온 거죠. 시점 역시 상황에 따라 변하긴 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이 썰을 풀어주는 방식의 묘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일반적인 웹소설판에서는 흔하지 않은 소설 방식이죠. 이러한 요소는 분명한 호불호 요소로 존재하고 이 소설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 취향 차이라 어쩔 수가 없죠. 모든 독자를 만족시키는 작품 같은 건 허상 속에나 있는 거니까요.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기본적인 세계관은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 클리셰를 비튼 현대 판타지 아포칼리스물입니다. 주인공이 무한회귀를 하는 시점은 게이트가 나타나 세상이 멸망한 게 1분 전이고 무언가를 미리 준비할 시간은 없죠. 초반부 스토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클리셰를 비튼 설정들입니다. 예를 들어 무한회귀자가 주인공 혼자가 아니라 한 명 더 있었다든지, 이 세계에서 마왕을 물리치고 지구로 귀환하면서 힘을 잃은 용사는 사실 정신간섭 계열 몬스터 공격에 당한 일반인이라든지, 각성자들을 지켜보며 메시지를 보내는 성좌는 사실 텔레파시 능력과 천리안을 이중각성한 각성자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범죄율이 떨어지는 걸 노려서 각성자 범죄를 막기 위해 성자를 연기하고 있는 거라든지, 사람 머리를 터트리는 튜토리얼 요정이 지구에 와서 공산당 선언을 읽고 마르쿠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든지, 기존 클리셰를 비튼 설정들이 많죠. 여기까지 듣고 너무 스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건 이 소설에서 나오는 수많은 설정들 중 극히 일부일 뿐, 이외에도 엄청난 작가님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개성있고 탄탄한 설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예시로 든 다른 무한회귀자, 성자, 귀환자, 공산주의자 요정 관련 설정도 제가 말하지 않은 자잘한 설정들이 훨씬 더 탄탄하게 소설에 나오고요.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소설 세계관을 풀어보면 초반에는 평범한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처럼 괴물은 몬스터, 게이트는 게이트, 각성자는 각성자로 묘사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과는 전혀 다른 설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는 나중에 공허라는 명칭으로 바뀌는데, 공허에 잠식된 지역은 특정한 법칙에 의해 돌아가기도 해서 공허를 클리어하는데 나폴리탄이나 SCP물 같은 괴담물 느낌이 나기도 하죠. 현실 세계에 있는 신화나 괴담, 설화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한 괴이들도 많고요. 몬스터 역시 나중에는 괴이로 명칭이 바뀌는데, 단순히 물리력이 강한 괴물도 있지만 실체가 없는 인터넷이나 허상 속에 존재하며 인류를 위협하는 괴이들도 있으며, 능력을 각성한 각성자들도 우리에게 익숙한 마법사나 힐러, 전사 계열의 각성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헌터물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지닌 능력자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스포라 못 말하지만 이러한 개성 있는 설정들을 밑받침하는 탄탄한 뒷이야기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러한 개성 있는 설정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닌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초반부터 작가님이 대놓고 떡밥을 던지는데, 예를 들어 회고록의 방식이다 보니 이 일과 관련해서는 뭐뭐한 일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저 능력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올 떡밥을 대놓고 던지고 그걸 회수를 잘하죠. 근데 떡밥을 대놓고만 던지냐, 그것도 아닌 게 자연스럽게 등장인물들 대사 속 단어나 묘사 속에서도 여러가지 떡밥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들을 회수하는 과정도 미쳤죠. 소설을 보다 보면 작가님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버스식 구조, 이것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 단점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소설은 옴니버스라는 장르를 장점으로 활용해서 한 소설 안에서 여러가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무섭고 오싹한 에피소드도, 슬픈 에피소드도, 웃기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희노애락이 전부 담겨있는 소설이죠.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2, 3화, 길어도 10화
1화 안팎으로 한 에피소드가 끝나서 전개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죠. 2, 3화 짧은 에피소드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입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묘사를 정말 잘하십니다. 등장인물들 성격이나 행동이 현실적이니 동시에 자잘한 스토리도 깊이 있어지죠. 그리고 사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호불호 요소긴 한데 무한회기자가 있어도 계속 실패하는 사실상 다크판타지 아포칼리스 세계관에 가진 소설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소설에서 여러 개그 요소를 넣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용어 같은 거나 다른 웹소설 패러디도 존재하죠. 개그 요소는 언제나 취향 차이가 있는 거라 불호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취향만 맞으면 다크판타지 세계관에서 스토리를 너무 어둡지 않게 조절을 잘하면서 진행됩니다. 주인공이 무한회기자인데 계속 실패했다고 주인공이 약한 건 아닌 게 주인공의 능력 중 완전 기억 능력과 무력 계승 능력이 있어서 회차가 반복될 때마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강해지죠. 그래서 후반부에 차를 가면 거의 먼치킨 수준이 되는데 왜 그런 사기 능력을 가졌는데도 1000번이 넘도록 실패했는지는 소설이 전개되며 차근차근 나옵니다. 소설을 보면서 세계관 속 숨겨진 설정들을 알아가는 맛도 확실한 소설이죠.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약간 애매합니다. 무한회기다 보니 여러 능력 있는 남캐 역캐들이 나오고 그 중에는 주인공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역캐들도 여럿 있는데 결국 전부 엔딩을 못 보내차니 다음 회차로 넘어가면 리셋되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호감이 아닌 주인공과 역캐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나온 캐릭터는 한 명뿐입니다. 뭐 주인공이 무한회기자이니 회기를 끝마치기 전까지는 멘탈을 위해 연애할 일은 없어서 메인 스토리에서 연애를 하진 않는데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는 거라 순애일지 하렘일지 배드엔딩일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매기는 무한회기자인데 썰푼다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3.5점, 주인공의 지능 4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4점,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움, 등장인물의 입체성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유사 옴니버스물, 무한회기물, 회고록 방식의 묘사가 괜찮으신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